안녕하세요. 방송대 졸업생 나무카입니다. 이 영상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 표절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감점이나 0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과제는 제가 재학 중 작성한 과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 문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의 글쓰기 요령에 대해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강 이력을 조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여부와 과목 시험 유형 과제물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30점 만점인 경우도 있지만 만점이 아닌 과목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비자 행동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과제물 점수는 이제 30점 받았고요. 기말고사는 객관식 시험으로서 공부에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도 교재를 완벽하게 정독을 하거나 이해를 하고 또 기출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고 많은 연습이 되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사실 이제 직장생활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려면은 어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좀 어렵지만 또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졸업을 하거나 또 공부에 대한 목적에서 이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점수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배우는데 거기까지 배우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점수는 크게 연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도 점수를 확인해 보면은 이거는 채권법이 있습니다. 채권법. 이거는 제가 법학과를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수강해야 됐던 거고요. 채권법은 출석 시험이었는데 이것도 30점 만점을 받았고 근로보호법도 출석 시험으로서 30점입니다. 그리고 생산관리는 이제 경영학과 과목으로 과제물 작성에서 30점, 노사관계론에서 과제물 30점, 경영분석도 출석 시험이나 이제 과제물 형태로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과제물 제출해서 30점을 받아서 당시 이제 2018년도 2018학년도 1학기 때 받았던 수업의 중간 과제나 출석 시험은 모두 30점을 받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요. 자, 과제물 문제 경영학과 3학년 소비자 행동론 과목이고요. 참고 문헌으로 이제 백병성 블랙컨슈머의 정체 그리고 안젤라 로이스턴 김종덕 역 미래를 여는 소비 허은정 서정희 한국의 윤리적 소비자 이 참고 문헌이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하면 되는 거고 반드시 봐야 되거나 사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도 이런 거에 대한 학습자에게 어떤 논란이 있긴 한데, 꼭 이 책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사지는 않았어요. 공통 문제입니다. 공통 문제. 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고객, 갑질하는 고객, 쇼핑 중독자 등과 같은 부정적 소비자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그 사례를 소비자 역할이론, 욕구 충족자, 가치 추구자, 배우, 생산자, 영향력 행사자의 관점에서 해석한 후 윤리론, 의무론, 공리론, 정의론, 권리론,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소비자, 기업,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시고 교재에 이제 P3-11 참조하면 되겠고 사례는 본인이 직접 겪은 사례 또는 언론 보도 등에서 수집 가능하며 출처를 명시할 것. 참고 자료는 라서나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 예정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소자용은 이제 별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과제 작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제출용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학년도를 변경하고 해당 지금 작성하는 학년도로 봐야 되겠죠. 1학기 소비자 행동론 이렇게 자기 이제 신상 정보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형이라고 이제 과제 유형을 적어주고 간혹 A형, B형, C형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잘 맞게 작성을 하고 거기 그 해당 형에 맞는 과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제명을 최대한 이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과제명을 작성을 했습니다. 부정적 소비자 사례를 통한 소비자 역할 이론 해석과 소비자에 대한 윤리적 관점으로 알아볼 수 있는 소비자 기업 사회에 주는 시사점.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뭐 이제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면은 제목을 그냥 복사해서 여기 나온 이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어떻게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최대한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사례가 한 명의 수험생이 토익 시험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겪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하는 것이고, 다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행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좀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저의 그 시험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소비자 역할 이론. 가 욕구 충족자, 나 가치 추구자. 다 배우, 라 생산자, 마 영향력 행사자. 3. 시사점. 가 소비자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 사회에 대한 시사점. 참고 문헌입니다. 그 사례이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참고 문헌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교재에 대한 이런 이제 요구사항들, 어떤 것을 작성하라는 그 요구사항에 대한 그 형태가 어떠한지를 이제 교재를 참고했을 뿐이지, 뭐 다른 참고 서적은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사례입니다. 그 한 명의 수험생이 토익 시험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일요일 오전 광명시의 한 중학교에서 토익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교실에 이제 수험생이 입시를 하였고, 교실에 설치된 방송용 스피커에서 방송 시험이 진행되는 중 한 수험생이 손을 들고 감독관에게 방송 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험생은 방송 음량이 작아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음량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감독관은 무전기로 방송실과 연락을 취해 방송 음량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감독관은 방송 상태를 점검했고 이상이 없다며 수험생에게 확인을 하며 다른 수험생에게도 같은 증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몇몇 수험생들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관은 다른 수험생들은 방송 상태가 괜찮다고 하는데 유독 수험생만 이의를 제기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은 수긍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자신이 듣기에 불편하고 음량이 작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만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9시 정각에 시작될 시험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감독관이 교실에 들어와서 수험생에게 교실을 변경해 혼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수험생은 다른 교실로 이동을 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시험장에서 시험은 듣기 평가부터 시작되는데 9시 정각에 시작되어야 할 시험이 9시 30분이 넘어서야 시작되었고, 다른 모든 수험생들 역시 시험 시간이 지연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험이 종료되었고 수험생은 다음에 좋은 방송 상태를 위해 방송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소비자 역할 이론입니다. 자, 욕구 충족자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에 응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익 시험은 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적인 흐름에 경쟁력을 갖추고 영어 학습을 위해 많은 시간 영어 공부를 했고 많은 비용을 들여 토익 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익 온라인 강의를 구매해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강사는 이론적 지식을 많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의 방송 환경도 점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드시 방송 상태를 점검하고 음량을 최대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수험생으로서 자신의 점수 개선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방송 상태가 양호하고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다면 자신은 물론 다른 수험생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욕구 충족자로서 지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추구자. 토익 점수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토익 시험을 주최하는 토익시험위원회는 토익 점수가 기업이나 학교에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회 인식 때문에 수험생에게 토익 시험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은 시험 응시를 소비하는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자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익시험위원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응시료를 제공하고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송 상태를 점검하고 음량을 올려달라고 한 저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익시험은 대부분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며 그날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상태에 따라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료는 매우 비싼 편이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는 한 사람의 수험생 때문에 수백 명의 수험생들이 정신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본인과 많은 수험생들의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비록 감독관과 마찰이 생기면서 흥분한 상태가 되어 안정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하지는 못했지만 방송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어떤 수험생에게는 듣기 평가를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얻고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모두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토익 시험에 불과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배우고 높은 토익 점수 획득은 때론 다른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기도 합니다. 토익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익 점수가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영어 능력 평가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토익 점수를 활용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수차례 시험에 응시합니다.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나아가 토익 강사의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토익 시험이 공부와 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토익 시험에 응시하고 토익 시험의 결과를 활용하여 각자의 직업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자. 수험생은 자신의 공인 영어 성적을 얻기 위해 토익 시험을 응시할 뿐 아니라 공부하는 것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수험생은 컴퓨터 웹상에 블로그를 만들어 자신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토익 문법을 설명하고 다른 인터넷 사용자와 토익 시험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이론 서적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서비스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론적 내용과 함께 시험장 환경과 방송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은 조건의 시험장을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 행사자. 한국에서 대기업이나 이른바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능력이기 때문에 면접 평가에서 경쟁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은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기업은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평가를 만들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토익 시험을 응시하는 지식 소비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고 변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익 시험은 과거 전화와 메일 등으로 업무를 보던 시대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업무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 형태가 개선되고 시험 내용과 난이도가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토익 시험을 보는 지식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토익 시험은 업무의 도구가 변화하고 사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토익 시험을 보는 수험생 역시 지식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역할과 함께 시험을 주최하는 기업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행사자입니다. 3. 시사점. 소비자에 대한 시사점.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는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품을 사용해본 경험담을 공유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는 특정 상품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석합니다. 소비자는 비판적 시각으로 상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소비자는 토익 시험과 같은 영향력이나 어떤 특정한 위력이 있는 지식 소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험생이 어떤 강의를 듣고 있다면 그 소비자는 수업을 듣고 배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배우기 전에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달받은 지식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 강사가 전달하는 지식은 지식 소비자에 대한 위력이 발생하고 지식 내용에 대한 지식 소비자의 비판적 수용 과정 없이 강요됩니다. 지식 소비자는 어떤 지식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잘못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바른 지식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의 일정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식 소비자는 개인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지식 공급자에 대한 비판적 탐색 과정과 방송 시스템 등 시험장 환경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등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기업은 소비자의 소비 형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토익 시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토익 시험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시험 체계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가 아니라 단지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평가형에 불과한 시험 문제를 기업의 의도에 따라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익시험 출제 기업의 형식적 지식 공급은 토익시험과 회화가 다른 학문으로 구분되어 별도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시험 문제를 수험자가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현실의 상황과 미래 예측을 통해 실질적인 영어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평가 시험 개발은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회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개인의 실력을 높이고 국가적인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역할입니다. 사회에 대한 시사점. 토익 시험 점수는 취업이나 학위를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토익 시험 점수를 능력 평가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개인에게 토익 시험 점수가 없어도 입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험생은 토익 시험 점수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고 많은 시간과 돈을 토익 시험에 사용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 진출합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토익 시험을 단지 취업 전 거쳐야만 하는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원의 낭비는 사회적 낭비가 되고 나아가 국가적 낭비가 됩니다.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점차적으로 사회가 스펙 경쟁을 부추기지 않고 다양한 삶의 이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에는 각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영어 능력 같은 언어 능력은 직무 수행 중 직무와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3장 정도가 나왔죠. 표지 제외하고 1장, 2장, 3장입니다. 3장으로 마무리됐고요. 참고 문헌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다가 제시를 했고, 소비자 행동론 이제 교재만 참고를 한 겁니다. 사례는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내용은 그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제 제목을 단 것도 그렇고, 목차의 순서도 그렇고, 과제물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잘 포함이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험 성적 발표 때 그 의견을 달아줘야 되는데 점수만 나와 있으니까 직접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 행동론 과제 어떻게 작성했는지 제가 소개를 했고요. 다른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제물 작성에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메일로 이제 보내주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퇴고를 또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